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라면은 대부분 당연히 아실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와 주실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야, 까이면 까이는 대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보내는데 이렇게 선뜻 오케이 해주셔갖고 제가 지금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왜냐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채널 어떤 것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유튜브 채널은 사실 하나밖에 없고요. 그 민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유튜버라기보다 아직도 이제 셀링을 좋아하고 온라인 관련 사업 그리고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셀러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투트랙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저도 제가 배워야죠. 민구님 되게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흔은 아직 안 되셨죠? 당연히.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아, MZ. 꼭 M을 붙여서 이렇게 G세대라고 하면. 그럼 이 방에 MZ가 아닌 사람 나밖에 없네. 맞아요. 제가 올해로 저는 43살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동안이세요.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진짜 실물이 더 나으세요. 진짜. 보고 있나? 네. 구독자들 보고 있나? 조명이 이렇게 센데 왜? 아니, 제가 사실은 최근에 9kg 정도 빠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좀 많이 빠졌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민구님, 제가 민구님이라고 편하게 네. 불러도 될까요? 예, 민구님 온라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마 투투랭님하고 비슷한 사업을 거의 다 경험하거나 뭐 작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뭐 구매 대행도 실제로 해보고 있고요. 구매 대행, 수입, 수출, 제조, 그리고 뭐 무재고 위탁, 대량 등록까지 아직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요. 사실 네. 한 개만 하기도 힘든데 네.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첫 번째 사업자 낸 지 이제 딱 10년 차. 10년? 네, 2010년도에 첫 사업자를 냈으니까. 저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저는 2009년에 했거든요. 첫 사업자를. 근데 왜 이렇게 매출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음.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야 되고 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2010년도였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알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아직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돈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보니까 이제 뭐 학교 좀 1학년 지나고 나니까 주변 동기들이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막 하더라고. 휴학하고 어학연수로 가는 게 코스였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할 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왜 난 저렇게 못하지?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렇다고 뭐 못 사는 집안 아니지만 뭐 되게 힘든 집안 아니었지만 왜 저들처럼 나는 하고 싶은 걸 좀 못할까 해서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일단 돈 버는 방법을 검색을 했죠. 진짜 단순하게 검색하는 법도 몰랐으니까 네이버랑 구글에 돈 버는 방법 해서 나온 게 그때 처음으로 본 게 이제 쇼핑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온라인을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로 투트랙님은 이제 오프라인을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마 시작하실 때쯤에 네. 분명히 그런 소호물들이 꽤 잘 됐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뭐 란닝구닷컴이라든가 사억 소녀 막 이런. 예, 4억 소녀, 1억 소녀가 4억 소녀 네. 돼서 다시 한번 텔레비 네. 나오고 막 그랬던 그걸 시절이잖아요. 봤어요. 그걸 보고 예, 저거다. 예. 사실 이제는 매출 4억이면 이제 별거 아니란 걸 아는데 그때는 엄청 크잖아요. 엄청나죠. 4억이 그냥 제 수입 뭔가 같으니까. 맞아. 네. 4억 매출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매출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저거다. 그때 그 사억 소녀 그분이 아마 나이도 저랑 비슷했어요. 되게 20대. 83, 84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또래니까 뭔가 네. 20대인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동대문을 갔었죠. 네. 동대문 수업 끝나면 동대문 가서 샘플 받고 딱 요런 책상에 이제 옷 올려서 스카이 폰으로 찍고 스카이. 네, 슬라이드 폰으로 찍고
G마켓에 올렸죠. 어. 그럼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근데 당연 누가 봐도 지금 봐도 중고나라 딱 올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꿈을 대박이다. 나 이제 부자다. 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팔리지? 그리고 의류는 사실 제가 옷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옷 사는 것도 거의 없고 옷을 너무 안 좋아하는데 내가 옷을 한 게 맞나? 그리고 근데 오늘 이렇게 멋쟁이처럼 이게 아마 제 영상 보시면 3년 전에도 있고 2년 전에도 있고 거의 단벌이라서 그래서 의류는 빼고 그러면은 좀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검색해 보니까 나온 게 이제 국내 위탁 그 당시에 이제 국내 낱개 도매가 막 생길 때였어요. 뭐 왕도매, 오너클랜 뭐 그 당시로 낱개 도매가 하나씩 생길 때였고 이제 구매 대행이 서서히 막 유행하고 그다음에 이베이 셀링이 유행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세 개를 일단 모든 무료든 유료든 교육도 다 가보고 검색해서 다 파악을 해본 거죠. 그래서 바로 셋 다 이베이 가입하고 그다음 페이팔 가입하고 그다음에 구매 대행 아까 말한 솔루션 뭐 정민소프트 바로 계약하고 그다음 얘는 방식이 특이해 무슨 정민도 해야 되는데 뭐 화경도 해야 되는데 또 두 개 계약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툴 쏘는 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둘 다 하고 그다음에 국내는 툴이 그때 많진 않았으니까 수동으로 일단 해보자. 수동으로 일단 도매 사이트 거 수동으로 컨트롤 CV로 올린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야, 이 정민하고 하경을 알면요. 진짜 구매 대행에서 정말 영세대로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정민 소프트하고 하경 소프트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정민 소프트는 그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량 요즘엔 조금 트렌드가 조금 안 맞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셨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쓴 거고 이제 하경 소프트는 이제 쏘는 거는 쏘는 거지만 그걸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붙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서 또 두 분이 대학 선후배신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대표님 원래는 대학생이신 거예요? 그쵸. 그때 그 당시는 그때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자리가 조금 잡혀서 휴학을 했죠. 네. 왜냐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졸업 예정자여야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졸업을 미루자. 그래서 졸업을 안 하셨죠? 아니요, 한 1, 2년 전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요? 더 이상 안 된다 학교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졸업장만 살짝 받아왔어요. 그럼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학기. 그거죠. 학기마다 수업을 안 들어도 얼마씩 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요? 몇십만 원씩 내고 그래도 몇 년 전에 이제 받았어요. 자, 처음에 그 위탁 대량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네. 근데 이 대량 중심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아까 말한 세 개를 다 했었는데 이베이 셀링, 그다음에 국내 대량 등록 도매, 구매 대행도 했었는데 사실 제일 반응이 빠른 게 저는 국내 대량 등록이었어요. 이제 첫 주문도 그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베이 주문도 조금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죠. 세 가지 다 혼자 하긴 너무 힘들고 시간을 아무리 잠을 줄여도 안 돼가지고 하나를 일단 먼저 키워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이제 그럼 비교를 해본 거죠. 제 기준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베이가 사실 제일 좋았었는데 뭔가 수출로도 이제 막 인정되는 분위기고 하니까 이베이가 좋았는데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가 국내보다 너무 더딘 거죠. 저는 당장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베이보다 일단 국내를 해야 된다. 그럼 국내랑 구매 대행을 봤을 때 반응도 저는 국내가 더 빨랐고 국내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국내 마켓 로직 관련된 걸 좀 파악을 했었는데 대표님은 잘 하셨지만 제 기준에서 약간 그래서 정민학연도 얘기했던 게 국내에 있는 노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아직은 구매 대행에 반영이 안 될 때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매 대행도 이렇게만 하면 노출이 너무 올라가는데 왜 하경은 안 해줄까? 정민은 안 해줄까?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이제 그분들도 바쁘고 하니까 대차이까지도. 그래서 그러면 일단 국내로 가자 해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일단 정민 더 이상 안 하고 하경도 안 하고 일단 이베이도 잠깐 정지시켜 놓고 국내만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독립몰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무제한이었어요. 상품 노출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 지금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대량이 해볼만 했죠. 사실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 필요 없고 그냥 다 올려버리고 하나 걸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때 그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식 쇼핑 한 달 광고비가 많이 나올 때는 5천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냥 클릭만 했는데도. 아, 요즘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금액이 안 떨어지죠 아마. 요즘은 그러는데 그때 저도 충전 금액이 아마 그게 많을수록 근데 매출이 나는 매출이 거니까. 나는 거니까. 매출이 나는 거니까 네. 그냥 계속 넣었어. 네. 제가 막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10년 전부터 매달 네이버 주식을 샀었으면 더 부자가 됐었을 거예요. 그 광고비만큼만 샀어도. 네, 샀었어도 더 부자가 됐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더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대량 셀러들을 완전 몰아버렸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고. 네. 그때 가장 처음 팔았던 제품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는 제일 첫 제품은 이제 지압 발매트였어요. 지압 발매트. 되게 색깔도 안 예쁜 형광색 지압 발매트였거든요.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팔렸었죠. 지금도 그럼 하고 계신 비즈니스 중에서는 위탁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위탁 규모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가 조금씩 이제는 위탁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나머지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은 위탁에서 괜찮은 상품들 잘 나가는 거 보면 이걸 직접 수입해 갖고 또 팔아보기도 하고 재고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네. 그렇겠네요. 네. 전형적인 이쪽 테크트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쵸? 아마 비슷하게 탔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구매 대행이 잘 됐어요. 네. 근데 남의 상품을 팔다 보니까 너무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위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아, 당시에. 진짜요? 몰랐어요. 저는 세상에 구매 대행하고 동대문 사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민학연 가면은 물어보면은 안 말해줘요. 고객 정보라고. 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살짝 귀뜸이라도 해줄 법도 한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저는 진짜 5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구매 대행만 했어요. 네, 그냥 나라 정도 늘리는 거 정도? 그러다 위탁을 그때 알았으면 저도 했겠죠. 그렇죠. 아마 동일하게 했었어도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 자체는. 그렇지는 않아요. 잘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병행 수입을 바로 진행을 들어간 거죠. 위탁을 건너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좀 뭐랄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위탁을 한번 도전해 볼까. 저도 구매 대행을 한번 도전해 볼까. 좋습니다. 구매 대행 너무 좋아요. 매주 서로에게 과제를 한번. 좋죠. 뭐 이렇게 해서 동맹도 맺고. 저도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지압 발매트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네. 첫 주문이 뭐였냐면은 혹시 기억하시죠? 토리버치라고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하죠, 명품. 준 명품 지금은 많이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때 부츠였어요. 예. 저도 이걸 왜 사지? 이게 뭔지도 몰랐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바웃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할 네. 것 같아요. 현재 매출은 저는 뭐 사업자가 전이 좀 여러 개긴 한데 다 합쳐서 다 합치면 이제 50억을 넘진 못했고요. 50억. 1년에요? 네. 한 달인 줄 알고. 한 달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닙니다. 안 돼. 그러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원가 기준으로는 항상 저는 20% 정도는 보자. 그리고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한 15%는 보자. 이렇게 항상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좋네요. 괜찮다. 이거를 10년 이상 했으면 야,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근데 못 벌어서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저 사실 뭐 지금 저 같이 있는 친구한테 얘기 자주 했었는데 혼자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할 때 일단 최대로 찍었던 게 한 1억 가까이도 찍었었는데 한 달에 네, 약 수입이. 직원도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전되고 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걸 좀 오래 갔어야 됐는데 그거 몇 달 되자마자 제가 갑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뭔가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때 뭐 그 당시에 집 욕심 좀 냈어야 돼. 집 그런 욕심이 없었으니까. 인생 헛사셨어. 네, 이거 사업 헛하셨어. 그때 뭔가 해서 1년만 참고 했으면 됐는데 제가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부터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걸 한 5달, 6달 되니까 이제 나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야 이렇게 벌면 되는데 그러면 회사를 키우자. 이렇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이 생기는 족족 직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표님 뭐 저도 이분 어떻게 하셨지 해서 저도 막 알아보고 막 저는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매출일 때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한 200억에 15명
맞아요. 그죠. 요랬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지금도 있는데 그래요. 딱 그 자리에 그대로예요. 근데 반성해야 되는 게 예. 30억일 때 30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적자까지도 감수하고 저는 그냥 회사를 엄청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와, 뭔가. 30명. 뭐 정말 좋은 공부긴 했는데 뭐 저의 잘못된 판단도 많았죠.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커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는 약간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요 정도 일인데 저는 이만큼이 더 늘리면 일도 이만큼 늘어나겠거니 했는데 요 일을 그냥 나눠서 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정체되고 사람만 늘어가지고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저는 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인건비는 총 순수익의 30%를 넘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또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한두 달 잘 되다가 다음 달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적인 걸 기준으로 인건비를 총 수익에서 책정을 해요. 매출 말고. 그래야지만 힘들 때도 버틸 수 있고 뭐 잘 될 땐 뽑다가 잘 안 될 때 자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내팽개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충성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세요? 지금 이제 합정 근처에도 있고요. 핫한 데 있으시네요. 합정. 합정 근처에도 있고 사무실 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막 창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은 지금 개수로 치면 창고까지 하면 8개 있습니다. 다 본인 소유예요? 아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임대료로 너무 많이 나가서 네. 하나는 제 소유긴 한데 네. 나머지는 이제 임대료로 하니까 임대료가 싸진 않더라고요. 얼마예요? 보통 한 달에 나가는 임대료만? 임대료만 해도 최소 3천 정도 나가죠. 네. 관리비랑 다 하면 더 많이 버시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딱 사무실이요. 여기 7층 네. 그리고 여기 4층 2개 정도 하고 있고 네. 보증금이 위아래로 해서 4천 총 4천에 4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 전체 공간 안에 이제 16명이지 16명이 일해요.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맨날 이제 제가 이제 장비품 일을 이제 주죠. 야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이러면서. 네. 저희는 아직 젊다 보니 친구들이 다 어쨌든 저보다 어리니까 저희 이사를 좀 자주 하긴 했거든요. 그 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리를 아직 생각보다 지금 여긴 되게 깔끔한데 저희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정리가 안 되고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먼지 좀 쌓였다 싶으면 또 이사 가고 싶구나 하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직원이 많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보다 청소 아주머니를 쓰는 게 저희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내면서 여기 청소랑 저 위에 청소 해주시거든요. 쓰레기 다 비워주시고 바닥에 책상 위에 있는 걸 다 닦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더 업무 효율을 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따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매주 청소하는 날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좀 재수 없으면 화장실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게 좀 그 대표는 또 대표라고 또 안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죠. 반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참여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모시게 되었는데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거 하러 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힘들었던 때요. 몇 년도였었을까요? 힘들었었던 때 사실 제가 좀 긍정적이라서 그런가? 막 너무 힘들다 이랬던 거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외로움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혼자 계속 하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하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출도 안 했고요. 왜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트레이닝복 하나로 그냥 계속 혼자서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외로움을 어쨌든 극복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극복하셨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직원을 작게는 4-5명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거든요. 외로움은 그냥 저도 사실 아직 방법을 모르는데 즐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외로움을 즐겨라라는 글을 좋아하는데 네. 그 필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세이노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네, 그 글 중에 이제 제목 중에 외로움을 즐겨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분이 뭐 그렇게 말하니 저는 제 기준은 항상 그래요. 오늘도 투트랙님이 만약에 저한테 너 이렇게 가서 오늘 이거 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할 게 제 기준은 그래요. 그냥 저보다 잘하는 분이 뭔가를 조언하면 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자. 왜냐면 그분 말을 따르면 그분만큼은 될 테니까 라고 해서 그 당시도 이제 외로움 즐기라니까 즐기고 저보다 조금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다음날 바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유튜버 분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선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이렇게 선하고 그런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지금도 대량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위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다시 만약에 매번 말하지만 그냥 다 잃어도 시작은 다시 이걸로 할 거죠. 네. 장단점이 뭘까요? 일단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 중에 장점도 있어요. 뭐 인건비는 30% 책정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량으로 가면은 약간 매출이 꾸준해요. 신기하게. 이제 뭐 이 제품이 잘 나가다가 줄어요. 근데 그럼 다른 게 또 나가고. 그래서 대량은 제가 겪은 대량은 지금도 그렇지만 적정 궤도에 올라서면 더 하면은 더 오르지만 안 해도 그냥 유지가 되는 수준이라서 일단은 초기 자본금이 제가 아는 사업 중에선 제일 좋고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나 그다음에 잃을 게 없는 거죠. 잃을 게 없이 그쵸.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게 저도 대량을 안 써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민 소프트 무제한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비싸게 쓰셨을 네, 텐데. 저는 꽤 많이 냈어요. 한 달에 내는 고정비만 20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등록할 때는 340만 개까지 상품을 등록해. 물론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맞아요. 매출은 꾸준해요. 대량. 왜냐면은 꾸준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깔아놓으면. 근데 국내 마켓의 정책에 따라 이게 크게 한번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씩.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었고, 그래서 저도 사업자를 막 여러 개 내갖고 막 틀어막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업주가 같으면 또 이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단점은 단점이지만은 저는 가장 위탁의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꾸준한 게 장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건 혹시 제 생각이 맞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상품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올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상품을 하나를 잘 팔기 위해서 하는 노력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대량 등록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거와 반대되는 부분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을지언정 그러면 내 300만 개의 상품을 어떻게 뭔가 광고비 없이 최상단으로 꽂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이 관리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 인사이트 공부할 시간만큼 또 그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위탁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건 쉽고 돈도 꾸준하지만 여기서 이것을 단점을 보완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네. 매출을 어떻게 이렇게 한 달 1년에 50억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됐나 이거 진짜 궁금해요. 10년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탁은. 근데 아닌가요? 신기한 게 비싼 것도 구매대행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구매대행 했을 때 비슷한 저는 명품을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냥 아마존 거 긁어다 올리니까 신발 명품 신발이었나 봐요. 신발을 한 50만 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그때 실버가에 올렸거든요. 긁어다가. 근데 그분은 웃긴 게 또 구매대행 아마 반품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5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해외로 보내야 되니까 그 구실로. 근데 그분이 한 2개 사시고 하나는 그냥 갖고 하나는 그냥 반품하고. 근데 반품비를 전혀 거리낌 없어 하고. 그래서 비싼 제품도 국내든 구매대행이든 눈에 띄면 산다라는 걸 겪어보고 알았죠. 그리고 막 저런 모니터 같은 것도 안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요.
그래서 비싼 도매 사이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가 이제 비싼 것들도 좀 올리고. 골고루 네. 이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모든 소비자는 늘 최저가를 찾는 합리적인 소비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민구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최저가가 아닌데 팔릴까요? 그렇죠. 이 말 무수히 많이 들었죠. 그렇죠. 아니라고도 한 수백 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제 제품 중에서 지금도 최저가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최저가로 팔 생각도 없고, 심지어 제가 제조한다고 해도 저는 최저가로 팔 생각이 없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최저가가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는 맞는데 당연히 그 시간을 또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냥 빨리 사는 게 오히려 최저가 찾는 시간보다 나는 다른 일 해야 돼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제가 겪었을 때는 막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인터파크의 구매는 대부분 이제 회사의 사무 담당자분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냥 대표가 그냥 사라고 하면 빨리빨리, 그 대신에 이제 포인트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서 인터파크의 구매자는 대부분 사무직의 회사 담당자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대량으로 왕창 사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예 가격 고려를 안 하죠. 그냥 하자마자 포인트 많이 주는 거. 맞아. 네. G마켓도 그 학교에서 사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많이 그러니까 사고. G마켓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도 그냥 상관없는 네, 거예요. 금액만 맞추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위탁으로 해도 늦지 않고 대량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 네. 꼭 싼 것만 살려면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요점인데, 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무수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코스모스 전용 서버로 쓰셨을 텐데